반갑습니다. 푼시스템즈 양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3일자 ITQ 엑셀 A형 기출문제를 함수만 빨리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좀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일이 많아서 이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7월달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들 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입니다. 판매 순위, 판매량 단위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 구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해놓고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 사용하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겠죠. 제가 이제 얘기하는 좋은 문제라고 함은 응용도 좀 돼야 되고 함수도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문제로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한번 내용을 봅시다. 요 판매 순위 부분에다가 순위가 나오게 할 건데 이 판매량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 요게 1등이죠? 그 다음 얘가 2등, 얘가 이렇게 3등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 이외의 순위, 즉 1, 2, 3위 등수 이외의 숫자들은 전부 다 공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if 함수를 썼을 때 if 함수를 몇 번 쓸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 2, 3 또는 공백. 그러니까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죠. 네. 그럼 if 함수를 3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의 문제는 뭐예요? 순위가 나올 값 그리고 공백으로 나올 값 이렇게 2가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if 함수를 한 번만으로도 이 답을 낼 수가 있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랭크 함수로 순위를 먼저 구해 봐야 돼요. 진짜 순위가 잘 나오는지. 자, 랭크 괄호 열고, 자, 랭크 함수는 순위를 매길 값 콤마 범위죠. 1등부터 꼴찌까지가 존재하는 전체의 범위. 이때 이 범위는 체육인들 끌 걸 대비해서 F4번 키를, 펑션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화 시켜주고요. 이렇게 괄호 닫고 해서 엔터를 치면 결과값이 잘 나올 겁니다. 내림차순 순위라고 그랬으니까 높은 게 1등이거든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높은 게 1등이죠. 이제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if 함수를 이제 써서 순위가 1, 2, 3까지는 나오고 4등부터는 공백으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편집을 해 볼게요. if 괄호 열고 랭크로 구해진 이 결과값이 3등까지 즉 3위 안에 들었다면 1등이거나 2등이거나 3등이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작거나 같다 3보다 이렇게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랭크로 구해진 그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 3이겠죠. 여기까지가 if 함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f 함수에 참값이 들어가야겠죠. 참값은 뭐가 되죠? 3이 안에 들어갔으면 지순위가 나와야죠. 1이 나와도 안 되고 2가 나와도 안 되고 3이 나와도 안 돼요. 예, 그 지순위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콤마 뒤에다가 뭘 써주냐면 앞에 썼었던 이 랭크 함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앞에 있는 조건을 검색을 해서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았다면 진짜 랭크가 연산이 돼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콤마 공백이랬으니까 큰 따옴표 2개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체육인들 끌어봐야겠습니다. 끌어볼게요. 이렇게 3위 밖에 있는 등수들은 다 공백 처리가 되었죠. 이 문제를 풀면 제일 먼저 그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니 선생님 왜 랭크 함수를 2번이나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앞에 쓴 랭크 함수는 3이라는 숫자와 비교해보기 위한 조건을 위해서 랭크를 써본 것이고, 이 콤마 뒤에 있는 두 번째 랭크, 이 함수는요, 실제로 이 if 함수에서 참으로 나와줘야 될 값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랭크하고 이 랭크를 똑같이 왜 두 번이나 쓰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결과값이 잘 나왔네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이렇게 한번 옆에 칸에도 한번 해볼까요? 1일 때 1 나오고 2일 때 2 나오고 3일 때 3 나오고 나머지는 아니라면 공백, 이렇게 if 함수를 총 4번 쓰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if 괄호 열고 랭크로 구해진 이 결과값이 콤마 는 뭐가 같다면 1과 같다면 진짜 1 나오고, 아니면 다시 if를 쓰는 거겠죠. if 구해진 것이 2와 같다면 콤마 2 콤마 여기다 쓸까요? 이제 그 다음 다시 또 if로 3과 같다면 콤마 3, 그것도 아니라면 공백 2개, 괄호 닫고 몇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서 채용해들을 끌면 어때요? 결과값이 같죠? 그럼 문제에서 제시했던 대로 우리가 다 그대로 요구한 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면,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 쓰라 그랬죠? 그리고 공백 나오게 하라 그랬죠? 그럼 보면 똑같아요. 어때요? 그럼 이것도 맞는 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이것도 잘못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쓸 걸 대비한다면 이렇게 함수가 길어지는 것보다 짧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예시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입고 연도. 판매 개시일의 연도를 구한 결과값에 년을 붙이시오. 이어 함수하고 연산자 and 써서 예를 들어서 2020이 나왔으면 2020년 이렇게 나오게. 굉장히 쉬운 문제죠. 제발 이런 문제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자, 이어라는 함수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빼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판매 개시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날짜 데이터예요. 그러면 D5에 있는 이 셀에서 연도를 갖고 와라 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만 잘 가지고 오겠죠? 예, 이런 결과값 뒤에다가 연산자 AND를 써서 큰 따옴표로 년이라고 한글을 붙여준다면 원하는 결과값에 년이 붙여서 나와주겠죠. 쉽네요, 이런 문제는. 3번 문제. 최저가격.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민함수. 자, 이런 문제도 아주 땡큐입니다. 최저가격. 가격들 중에서 가장 적은 가격을 여기에 나오게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함수는 민함수 쓰랬는데 맥스나 민함수는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범위만 지정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 했는데 범위 지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었던 대로 여기를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가격이란 이름이 붙었죠. 가로 닫고 엔터 치니까 1900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네, 너무 쉬워서 또 바로 넘어갈게요. 4번 판매량이 평균 이상인 상품 수. 자,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 대부분 많이 틀려요. 시험장에서 저는 이제 감독관으로 이제 오래 생활을 해봤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가셔도 참 좋습니다. 물론 이해를 해서 나중에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count if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count if 괄호 열고 판매량이 평균 이상인 그랬어요. 그러면 판매량 부분에서 판매량이 여기 써져 있죠? 예. 콤마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자면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넣고, 큰 따옴표 넣고, 크거나 같다, 평균. 예를 들어서 평균이 뭐, 만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만 이상인 게 5개 이렇게 나와주죠.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건 뭐예요? 이 만을 대신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 평균 값을 구해줘야 돼요. 여기 평균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계산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값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만을 대신해서 자 평균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이란 숫자 지우고 지금 에버리지 함수로 범위가 들어갔잖아요. 이대로 엔터 치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왜죠? 큰 따옴표로 쓴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식 안에서 문자화 시켜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 함수는 문자화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반드시 이게 연산이 되어야 되는 수식인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전체를 다 주지 않고 요 크거나 같다까지 큰 따옴표를 다 주지 않고 크거나 같다까지만 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엔터를 치면 또 오류가 나서 안 돼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까지 한 다음에 연산자 AND를 문자와 수식을 연결시켜주는 연산자 AND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결과값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난이도로 따지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연산자 AND를 써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바뀐 형태로 보니까 연산자 AND가 없었어요. 연산자 AND를 넣으라는 말 자체가 문제의 힌트가 되기 때문에 없앤 것 같아요. 이것도 센터에다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걸 저도 이제야 봤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소 판매량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sum 함수. 그래서 12만 3천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게끔. 자, 최소 판매량의 합계. 최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죠? 카테고리 필드죠. 카테고리 부분에 채소, 수산, 과일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인 것만 그 데이터에 대한 판매량을 합계를 낼 거니까 최소 데이터 이거, 또 최소 데이터 이거, 또 최소 데이터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레코드에 판매량에 써져 있는 이 숫자 19,648, 2,156, 18,826 이 세 가지의 숫자가 더해진 결과값이 여기에 출력이 돼야 돼요. 함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쓰는 방법이 다 똑같다. 첫 번째, 필드명을 포함한 표 전체 범위. 여기는 우리가 계산한 부분이니까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만 블록정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돼요. 네. 콤마. 두 번째, 어디에서 합계를 낼 거죠? 필드명, 판매량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할 겁니다. 여기 이름을 찍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라고 숫자를 7이라고 쓰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조건은 뭐가 뭐인? 카테고리가 최소라고 돼 있는. 그래서 입력 범위를 어디 딴 데다 놓지 말고 그냥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카테고리가 최소인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이게 조건으로 삼아집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제 7이라고 썼던 것을 지우고 여기를 필드명으로 찍어 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그래도 결과값은 같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격.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가격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네,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오죠. 여기에 가격이 나올 건데 뭐에 대한 가격이 나올 거냐면 상품명에 H14번 셀에 선택해 놓은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그 값이 참고가 돼서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이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아보카도 이렇게 선택했으면 여기 뭐라고 나와야 되겠죠? 아보카도가 여기 있으니까 판매 가격이 2,640원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겠죠. 또 다른 걸 선택해서
버섯 9종 선택하면 1900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VLOOKUP 첫 번째는 뭐죠? 찾을 값. 얘를 가지고 찾을 거예요. 콤마. 얘를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죠? 결과값은 어디서 나오죠? 쭉 가서 가격이 있죠. 가격 부분의 필드까지 데이터를 블록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 내가 블록 지정한 것의 제일 왼쪽 부분이 찾을 값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블록 지정한 것들 안에서 결과값이 반드시 범위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범위 지정한 것 중에서 필드는 네 번째 필드에 답이 있죠. 콤마 4. 네 번째에서 답을 갖고 와라 이 얘기죠. 콤마. 마지막으로 이 찾을 버섯 9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찾을 상황이 똑같은 값을 찾아주느냐 아니면 근사치 값을 찾아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는 딱 떨어지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0이라고 하는 옵션을 준다. 이거는 뭐 외우셔도 된다 그랬어요.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다른 걸로 선택했을 때 원하는 값이 딱 나와지는지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잘 나왔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량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판매량 셀에 대해서 여기 판매량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데이터들의 조건부 서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상단에 있는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얘기가 없어요. 뭘로 해라 이렇게 막대 스타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막대 스타일을 주시는데 녹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녹색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값 최대값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 기타 규칙에 가셔서 최소값일 때 최소값이라고 선택해주고 최대값일 때 최대값이라고 선택해준 다음에 색깔을 녹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이렇게 막대가 제일 낮은 걸로, 최대값은 이렇게 막대가 제일 높은 걸로 표시가 돼요. 이 부분은 실제로 문제를 이제 풀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풀든지, 아까 제가 이제 정답 파일을 봤더니 뭐 그라데이션 상태로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이런 방식을 해서 문제를 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떤 방식으로 풀든 다 맞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결과물이 나와주면.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어떠세요? 지난달 문제에 이어서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니까 함수들이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다 풀어보고 검사 한번 해보시고 이 함수들이 틀린 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400점 이상이 되려면 결국에는 함수 문제들을 많이 맞추셔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 하더라도 함수를 하나도 못 맞췄다면 등급이 A등급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